선선 진입할 때 궁금한 두 가지 입주권에 관한 것 그리고 세금에 관한 내용이니 오늘 꼭 잘 따라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워서 남주는 TV. 오늘은 부산 부동산 선선 진입, 요즘 참 많이 유행이죠. 선선 진입하기 전에 이 정도는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헷갈리고 궁금해하는, 그렇지만 돈이 되는 이야기, 거기에 관한 내용이고, 입주권에 관한 것과 세금에 관한 것 두 가지를 할 건데요. 사실 요즘 화폐 가치 하락과 함께 정기 예금에 돈을 넣어두고 계신 분, 투자는 해야 되는데 뭐 세금이 자꾸 많이 나온다니 겁이 나시는 분, 그 중에서도 너무 많은 돈은 아니니 좀 초기 재개발을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입주권에 관한 거, 일단 입주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쪼개기 물건이든 그게 아니면 다물권자 물건이든 기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권리산정일 기준에 대한 내용을 첫 번째로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세금에 대한 거. 나는 1주택이 있어. 1주택이 있는데 그러면 부속토지를 사야 유리한지, 원룸을 사야 유리한지, 혹은 주택이 두 개가 있는데 무엇을 사야 유리한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 재산을 지켜줄 기준점입니다. 권리 산정을 잘 알아야 진행됐을 때 입주권이 나오고, 또 파시는 분, 뭐 그런 극초기 그런 쪽에 있는 매물 가지고 계신 분도 알아야 잘 파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쪼개기,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주택만 따로 또는 부속 토지만 따로 뭐 이런 것들은 사타 통과, 사전 타당성 통과를 구청에 통보한 날 전에, 시청에서 구청에 통보한 날 전, 그러니까 접수를 넣고 뭔가가 통과한 날 전이니까 접수 넣었을 때는 빨리빨리 뭐 쪼개서 팔게 되겠죠. 일단 통보한 날 전에 등기가 다 넘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입주권, 온전한 입주권이 나오고, 토지 같은 경우 부산시 조례상 주거용은 60 이상이고 주택은 건축물 대장이 있거나 또는 뚜껑이라 해가지고 항공 판독 사진본이 있거나 재산세 과세 영수증을 같이 갖고 있어야 입주권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하시고 사셔야 되시고, 그러면 반대로 파시는 분은 사타 통과를 구청에 통보한 날 전에 이렇게 파셔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물권자입니다. 다물권자, 뭐 원룸 다세대를 통으로 갖고 있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쪼개기 아니에요. 다물권자라고 불러요. 통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은 언제까지 매도를 하면 되느냐? 조합 설립 전까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다세대 주택을 크게 다물권자인데 얘네들한테 언제 사면 되느냐? 조합 설립 전까지라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다릅니다. 조합 설립 전은 그럼 언제쯤 되는데, 요거는 사타 통과를 하고 난 다음에 구역 지정을 하는 기간이 걸리는데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전까지는 6개월, 짧게는 6개월, 길면 1년 정도 걸린다더라 라고 생각하시고 가셔야 되실 것 같으세요.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쪼개기 물건은 사타 통과를 구청에 통보한 날 전에 사거나 팔아야 되고, 다세대 주택, 큰 원룸 또는 빌라 여러가지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은 조합 설립 전에 파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들은 조합 설립 전에 사셔야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요 후에 사면 다 통으로 하나 이렇게 봐서 조금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기억하자. 쪼개기는 통보한 날 전, 다물권자 물건, 원룸 뭐 이런 것들은 조합 설립 전에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앞전보다도 더 중요한 세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1주택자가 나는 1주택자예요. 그런데 화폐 가치 하락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튼 투자를 해보고 싶어. 물건이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가 부속 토지고 하나가 그 물건지 안에 있는 공시가 1억 이하의 원룸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뭘 사야 되느냐? 일단 부속 토지는 취득세는 위에 있는 주택 가격, 개별 주택 가격을 따라가니까 개별 주택 가격이 1억 이하면 1.1, 개별 주택 가격이 1억 이상이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만 토지에 대한 장점은 기존 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가능해요. 그냥 1주택 여기 살고 있죠. 근데 나는 집을 이거 팔 수도 있고 또 투자는 하고 싶지만 이걸 팔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럼 부속 토지를 사시는 게 유리하세요. 왜? 지금 사는 집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시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부속 토지는 양도시의 토지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2년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되면 양도세 중과나 뭐 이런저런 말이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부속 토지가 인기가 있고, 두 번째, 나는 원룸 뭐 1억 이하의 원룸을 사겠어 하시는 분은 취득세 1.1 다주택자도 동일합니다. 취득세에 대한 혜택이 있고요. 장점은 공주가 1억 이하 원룸을 팔 때 양도시 2주택까지입니다. 2주택까지만 양도시의 중과 배제를 받아요. 단점은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집 팔 때는 이거 좀 문제가 됩니다. 비과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즘은 전입해야 되죠. 그래서 원룸에 전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주가 1억이 내가 집이 있는데 원룸을 사는 이유는 원룸 내가 지금 사는 집은 팔 이유가 없고, 요거는 한 2년 있다가 팔 거야, 일반 세율로 팔 거야 하면 원룸을 사도 괜찮으실 것 같고, 앞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거나 뭔가 이런저런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싶으시면 부속 토지가 두 개 중에서는 더 유리해 보입니다. 두 번째, 이제 2주택자가 초기 물건을 투자로 샀는데 부속 토지와 그리고 원룸을 살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택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부속 토지를 샀어. 부속 토지를 사면 장점이 뭐냐면, 얘는 그냥 양도시 토지 양도 규정, 다른 집을 팔 때도 뭐 중과도 2주택자에서 기존에 앞에 있는 주택을 팔 때도 2주택자 중과만 받기 때문에 아무튼 부속 토지는 토지로 본다더라 라고 보면 되고, 다만 취득세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위에 있는 이 토지 위에 있는 개별 주택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1억 이하이면 1.1, 1억 이상이면 다주택자 중과라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2주택자 집이 두 개가 있는데 뭔가 하나를 더 사는데 1억 이하의 원룸을 샀어. 공시가 1억 이하의 원룸을 사면 취득세는 1.1 다주택자 동일합니다. 취득세에서는 강점이 있는데, 양도시에는 이거는 앞전에 봤을 때는 중과 배제를 했잖아요. 그거는 집이 두 개 있는 경우만, 내가 있는 집 하나 플러스 공시가 1억 이하 하나, 두 개만 있을 때 공시가 1억 이하를 팔 때는 중과 배제를 받지만, 지금 집이 세 개 되어버렸잖아요. 2주택자가 1억 이하의 원룸을 샀으니까요. 이때는 양도하면 중과 적용 받습니다. 그럼 뭘 사야 될까요? 2주택자는 확실히 부속 토지가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1주택자가 조정 플러스 비조정 투자물건 두 개 살 때 순서, 이건 왜 내냐면 뭘 먼저 사고 뭘 뒤에 사느냐에 따라서 취득세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뭐 부속 토지가 1억 이상일 경우에 예를 들어 뭐 비조정 지역, 조정 지역이면 다 똑같이 2주택자부터 12%니까 뭐 생각할 필요 없지만, 비조정 지역에 뭔가를 또 살 거야. 그래, 하나는 부속 토지는 조정이고 집은 비조정에 할 때 뭐를 먼저 사야 되냐면, 비조정 저 3억짜리 저 오른쪽에 있는 비조정을 먼저 사서 8% 하고, 그리고 조정지역 12%를 사야 8% 12% 20% 낸 거고, 이걸 거꾸로 사버리면 부속토지 12% 내고 비조정 살 때 이 부속토지도 주택으로, 취득세는 주택으로 보거든요. 그래, 비조정 지역에 있는 3억도 이건 주택으로 봐버려가지고 3주택자 중과 12%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특수한 경우가 있으니 일단 조정 비조정을 두 개를 더 살 때는 무언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라더라. 그래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가는 게 맞다. 4%면 돈이 1,000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세금은 알아야 절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 부분 꼭 취득할 때나 양도할 때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에 입지 좋은 곳 또는 개발 호재 압력이 높은 곳은 살 때도 항상
팔 거 염두에 두시고 내 뒷사람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게 좋으시고, 한 번 더 정리하면 권리 산정일 말씀드렸습니다. 살 때와 팔 때, 쪼개기는 언제, 사타가 구청에 통보한 날, 그리고 다물권자는 언제, 조합 설립 전까지이고, 다주택자 투자 시에 양도세 중과 피할 물건,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부속 토지와 원룸이 있는데 집이 하나일 때는 내가 이거 비과세 만들 거면 무조건 부속 토지 잡아야 되고, 비과세 나는 이 집 팔 이율이 없어, 그럼 둘 중에 하나 잡으시면 됩니다. 다만 집이 두 개라면 이때는 부속 토지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공시가 1억 이하의 양도세 중과 배제는 집 두 개까지만 가능하니 이 부분도 한번 정리해 두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부속토지는 양도시에 항상 토지세율 적용하니 그 부분도 체크해서 알고 가시고, 내금액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잘 선택해서 잡으셔야 나중에 수익률 계산하실 수 있으세요. 이왕이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시고 성공 투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사랑 충만한 나날 되시길 기도드리며, 구독자님 사랑합니다.